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블라인드를 며칠간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그 조회수가 78,000 정도를 기록한 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글의 요지는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케이스였어요.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거나 무슨 정말 상상 속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지만 간혹 존재하는 케이스입니다. 남자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케이스죠. 흔히 이야기하는 뻐꾸기 자녀 케이스가 이 케이스죠. 남자 입장에서 내 아이가 아닌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당연히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해서 나온 자식인 경우, 또는 혼전 임신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연애 때 다른 남자도 성관계를 맺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실제 결혼할 사람에게 속이고 결혼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친자 확인 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블라인드에 올라온 케이스는 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이 글쓴 분이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형들은 나중에 친자 확인해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혼전 임신을 아내가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에게 분유를 주다가 무심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내용이었고 결국에 소송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실제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고 친생 부인 소송 진행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해서 혼인 취소가 된 그런 거를 증빙을 하셨습니다. 증빙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친생 부인 판결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혼인 취소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법조항상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를 보통 이 혼인 취소로 해결을 합니다. 이혼과는 다르게 이게 순수하게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결혼이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혼인 취소를 인정받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가 좋고요. 특히 재혼을 염두에 두시거나 향후에 새롭게 연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 이혼한 사람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 취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후 보통 결혼 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가장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빚을 속이거나 직업이나 소득을 과도하게 속이거나 아이의 아버지를 속이거나 출산이나 과거 결혼 경력을 속인 경우 이런 게 해당을 하는데요. 케이스는 아이의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 분은 바로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친생 부인의 손은 뭐냐? 이런 거예요. 아이가 실제로 내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호적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친생자 추정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이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 이거 혼인신고한 날인데 이때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친부, 아버지로 추정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려면은 당연히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서 이거를 번복하는 자료로 써야 되고요. 이 친생 부인의 소 같은 경우에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서 속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제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린 케이스가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충격적인 게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시험관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사가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서 그 시험관 시술을 한 케이스도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케이스에서는 아이가 바뀌어서 40년 동안 키운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작년에 나온 결과로는 부부 및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인정을 해서 총 1억 5천만 원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 기록이 이미 보존 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나왔지만 실제로 내가 낳았던 친자식을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친자감사를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바뀌는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인 걸 모르고 키우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좀 비용이 저렴해졌죠.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돌려서 검사를 하는 거를 하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혈액형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의무 기록이 이미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친자녀를 찾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바뀐 거를 체크하려면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 대조 조사를 해야 돼요. 연락도 해봐야 되고. 근데 이런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 이 아이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전산으로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보존 연한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갈 때 저는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어머니 하고 이제 자식 간의 친자확인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아이를 낳아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의사든 간호사든 인간은 사실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봐.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겠지만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느낀 게, 모자동실을 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그러면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그냥 누워있는데 가끔 신생아실에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간호사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하극심 판례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최근에는 전자로 인식을 하고 기술 발전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확인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사례가 여성분들이 외도로 자식을 낳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유롭게 성관계도 하고 연인 간의 이런 관계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정조관념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뀐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사귀지 않고서도 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사전에 사귀기 전에 이거를 속궁합을 확인해보고 사귄다, 이런 경우도 많아지고요. 시대가 변화하면 법 규정이나 이런 것도 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비슷한 케이스에서 가끔 제가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혼전 임신의 경우에 관련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귀진 않더라도 원나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 근데 이게 내 애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였는데 사실 아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지금 바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로 저한테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의 아이라고 여자분이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다만 아이를 낳은 후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나중에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양육을 좀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확인 후에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 글쓴이분의 사례도 만약에 이렇게 했었다면 물론 당연히 믿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확인을 하고 인지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은 소송전으로는 가지 않고 조금 더 쉬웠을 수 있겠죠. 물론 사랑하는 여자를 믿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혼전 임신의 경우에는 원나잇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나갈 때 한번 체크하는 용으로, 특히 모자동실을 거의 하지 않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실수나 이제 동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뭔가 혼란이 있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체크하는 용으로 부부 양측에 친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서 바뀌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만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의무화를 하게 되면은 국가복지로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은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막 무조건 복지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적어도 병원 측에서 유전자 검사 해보시겠어요? 권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프로토콜이 구성이 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화를 하게 되면은 아내를 못 믿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인간이라는 게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